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의 유형모사 과외 노트 중에서 핵심 요약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입니다. 분량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네, 1절하고 2절하고, 그러니까 노인의 인권 보호와 그다음에 노인학대 예방,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네, 보통 두 문제 이상 꼭 출제를 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절에 보시면 노인의 인권 보호다라고 해서 인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 권리입니다. 또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시험 문제의 시작이요. 네. 자, 노인의 인권 영역이 건강권, 주거권,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 그 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교류, 소통권, 자기결정권. 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거죠.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노인의 인권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예,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권 같은 거 했을 때 뭐 감금이나 폭행이나 착취, 학대받지 않아야 된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또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권도 출제했었습니다. 네, 어떤 어르신 스스로가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네,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출제를 했었고요. 자, 교류 소통권은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 만남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기결정권 또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참석해서 이렇게 스스로 풀어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자기결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면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 노인. 네. 자, 우리가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냐 이런 내용이죠. 이 시설 윤리 강령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두 화면을 나눠서 볼 건데, 일단은 이 시설 윤리 강령, 시설 노인 인권 보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자, 요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네모 박스 안에 넣어요. 카페, 블로그,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정보를 공개하며 안내 책자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다음 중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 보호, 윤리 강령 중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가? 그럼 정답은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입소 계약과 관련된 정보, 운영 규칙 요거 내용은 입퇴소. 네. 자유롭게 의사가 표현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예, 노인의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로분 서비스를 헷갈리거든요. 네. 개인 물품 설치,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화면에 가면 또 다른 문제 유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면 또 있죠. 이렇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는 이 윤리 강령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들,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사례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 사례와 같은 내용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는 뭐 침대를 썼었는데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 사례는 어떤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냐? 그렇다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받을 권리. 요즘은 제가 최신의 시험 문제도 비공개지만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한테 시험 보시고 가져다 주는 문제들을 좀 보면 꼭 이 문제 사례가 아닌 거에서도 문제 사례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뭐 이 내용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단어 개념들이에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문제 사례를 가지고 하는 시험 문제, 개념을 묻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한 개 정도는 꼭 출제하는 것 같아요. 안 나던 문제의 유형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꼭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단어들
자,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에 사용하실 땐 동의를 구하고 써야 된다. 정보통신기기 사용이나 우편물 수발 시는 허용해야 된다. 예, 이런 건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죠. 네, 그리고 문제 사례는 전화나 사진 없다.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동료 노인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차별금지,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겐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고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네, 격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억제대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급식과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사자 직무 훈련이나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또 있죠.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 참여할 권리. 자발적인 모임을 허용해야 되고요. 시설 외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사례는 단풍 구경. 가고 싶은데 호리호리한 요양보호사 다리가 불까봐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 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문제 사례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사물함을 제공하셔야 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은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때 분기별 재정 사용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통장. 예. 그 다음에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욕구를 선입견 없이 이런 내용도 수용해줘야 합니다. 또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시고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하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죠. 식은 반찬 드시는 것이 불편입니다. 자,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에는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문제 사례 대표적인 게 전원, 네, 원을 이렇게 옮겨갈 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15개를 표 하나로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장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도 15개를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없어서, 네, 이렇게 세 페이지를 나눠서 보잖아요. 그 진짜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보고 뒤에 가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거 보고 뒤에 가면 또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잔뜩 담고 싶은데, 그게 어떤 편집을 하는 부분에서 도저히 그게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편집 능력도 없고, 이거를 만들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출판사에 요청을 했지만, 그 수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 요약 정리는 표로 돼 있잖아요, 정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할 수 있어 천만 다행이에요. 네, 책으로 담아서 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15개 윤리강령을 저는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글씨가 약간 흐리긴 하지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입소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15개를 쫙 읽으시면서 빨간 글씨, 초록글씨가 문제 사례입니다.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의 육성, 목소리로 3번만 읽으시면 저는 개념 정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노인학대 예방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노인학대 발생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 요인이 있어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이런 거. 그 다음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의존성이나 자아존중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 가족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있어요. 가족과의 동거를 했냐, 동거하지 않냐에 따라서 학대의 요 원인 빈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또 부양자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 자녀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 영향 있죠. 그다음에 사회 관계망 요인으로는 어르신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냐.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 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예, 이렇게 가족 내 세계를 할 거예요. 예, 아무도 간여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도 노인학대 발생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에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당고 시험 문제죠. 노인학대 유형에 둘레였어 7개가 있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요즘에는 성적학대도 내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성적학대에서는 안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적학대까지 최근에 시험 봤던 시험 문제 유형에 보면 성적학대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안 내는 데가 없다. 낼 만큼 다 냈다고 생각하셔서 진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를 표준교재 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건 책이에요. 제 거의 이 핵심 요약보다
더 좋은 건 책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읽기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적 학대, 우리가 정의가 뭡니까? 이런 내용인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아요. 학대 행위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주로 나오냐면, 예, 세부 학대 내용. 쭉 105페이지에 가면 막 써있잖아요. 물어뜯는다, 발로 밟는다, 핥힌다, 꼬집는다, 막 상해를 입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단은 헷갈리고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될 내용들만 너울샘 유학정리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때리고 맞고 이거 신체적 된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단절 있죠.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단절. 음료 보관하는 물통, 밥통, 냉장고 단절, 식사, 음료 단절,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단절, 단절 나오면 무조건 신체적 학대입니다. 왜? 방임에 체크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틀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신체적 학대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노동 강요하시면 안 돼요. 예, 전부 다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기분 나쁜 거죠. 네, 어떨 때 기분 나쁘십니까? 사회관계 유지 방해, 뭐 친구 못 만나게, 친지 못 만나게, 그쵸? 그 다음에 이성 교제 못하게, 뭐 어떤 종교 활동 못하게, 막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요. 또 접촉 기피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뭐 식사나 밥을 따로 먹게 한다든지, 그쵸? 예, 막 용품 사용을 따로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 학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성적 학대는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해주는 표현이나 행동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뭐 수치심을 유발하는 네, 걔다 대고 막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부위를 막 노출하는 것도. 근데 어찌 보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어르신들 이렇게 기저귀 교환하고 막 이럴 때 예, 스크린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커튼 같은 거 안 치고 그냥 노출된 상태 하시면 우리도 성적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이제 경제적 학대, 어떤 큰 재산, 돈 이런 거는 다 경제적 학대인 거를 딱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의 재산 같은 거 이렇게 임의로 가르쳐서 사용한다든지 결정권도 내 마음대로 통제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죠. 자, 이 방임이 문제예요. 이게 여기저기 막 헷갈리거든요. 홀로 떠돌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방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 세금이나 요금 납부. 이거 경제적 학대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돈 얘기 놔두고 무조건 경제에 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 납부나 이런 부분들이 네,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네, 돈 아니에요. 이거 방임이에요.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방임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학대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전 자기방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같은 내용들이 없이 자기방임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자기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게 거쳐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포기하는 상태에 이뤘을 때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유기도 버린다, 유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시설이나 이런 병원에 입소하시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든지, 그죠?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냐면, 배회 상태에서 발견을 하셨는데,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나요? 유기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이렇게 짝짓기 문제로 출제해요. 난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학대 유형, 내용,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신체적 학대와 설명이 맞는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와 설명이 맞는지, 이렇게 짝짓기 문제. 짝짓기 문제도 원고서 시험 문제 3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짝짓기 낼 수 있는 유형들 엄청 많아요. 그것도 너울샘의 유학 정리에 쇼츠에 잘 담아뒀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의 마지막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유관기관입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해요. 네. 자, 보건복지부는 법과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고요. 시도는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시군구는 학대 행위자 신분 요청에 협조를 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자, 사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라든지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지 거긴 어디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또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게 돼 있고요. 또 학대 피해 노인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도
노인복지시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사법경찰은 현장 조사를 직접 나가죠.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이나 소견이나 증언을 진술하는 유관기관이고요.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이라든지 후견인 지정이라든지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할 수 있게끔 딱 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곳이 법률기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리해서 나가지 않으려고요. 네, 뭐 구독자가 얼마나 많으시냐 이런 거에 저는 지금 현재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문제집을 구매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너울샘의 어떤 해설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문제집을 좀 소화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도와드리고 싶고 또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연구소 문제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너울샘 문제집을 믿고 구매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면서 네,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 유튜브를 유지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시간도 일부러 막 늘리거나 막 줄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딱 장별로 적정을 유지해서 갈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문제 푸시면서 또 앞에 요약정리 보시면서 너울샘 해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는 귀로 듣기 하는 데가 최적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나실 때 그때 시청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주신다면 선생님도 훨씬 공부하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너울샘은 이제 또 준비해서 문제 해설로 요약정리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